그냥 뭐 상식이겠거니 했던 그 문구에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팩트체크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 팩트체크가 도입되기 시작한 시점은 한 2015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다가 2017년 무렵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창간을 하고,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팩트체크를 시도를 하면서 한 2017년 정도를 계기로 팩트체크라는 말이 일반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저희 뉴스톱,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인 뉴스톱이 있고요. 그리고 JTBC, KBS,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SBS, MBC 이런 방송사들 위주로 팩트체크 팀들이 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 담당하시는 업무는 팩트체크이긴 한데 주기적으로 바뀌세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팩트체크만 하는 기자가 몇 명이냐 라고 여쭤보신다면 한 30명 정도? 라고 말씀드리면 대충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왜냐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기는 쉬운데 가짜 정보,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기는 쉽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작업이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기사처럼 매일같이 나오기가 힘든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외로워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쏟아지는 기사들, 그리고 제대로 잘 검증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각 매체들이 다퉈서 쏟아내는 이 정보들에 비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사람들, 가려진 정보들의 양은 굉장히 작거든요. 그리고 이게 노력은 많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그 반향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작업이 아니라서 굉장히 좀 외로워요. 외롭고 지난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잘 안 바뀌어요.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분의 발언을 검증해 봤습니다, 이걸 수도 없이 하는데 계속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관행을 바꾸고 말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까지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고 아쉽고 어렵고 외롭고 지난한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람도 있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게 기사지, 뭐 이런 댓글도 달리고, 그리고 꼭 필요한 기사입니다, 뭐 이런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응원들이 올 때 굉장히 힘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뉴스톱으로 후원해 주시는 개인 독자분들, 이런 분들 뵐 때마다 힘이 나죠.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 정보인지, 얼마나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죠.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던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진지하게 믿어지고 있는 어떤 정보인데 이게 사실이야? 라고 확인해 볼 엄두를 어떤 계기가 없으면 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태국에서 3년 반을 살았거든요.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태국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그냥 1년 365일 선풍기 틀고 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멀쩡하게 잘 살더라고요. 어느 날 선풍기 틀어놓고 자도 안 죽나? 그리고 틀고 자죠. 멀쩡하게 잘 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생활 속에서 믿어지고 있는 정보들이지만 한번 검증해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 저는 이런 게 최우선적으로 좀 검증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확인합니다. 그 모기기피제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이 제품과 관련된 입장을 내놓은 것들이 있는지 정책 자료, 보도 자료 같은 것들을 쭉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떤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지, 그리고 해외의 자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이 제품 내지는 이 제품군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팔리고 있다, 이런 실태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모기 기피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어린이들 모기 팔찌라고 많이 부르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팔찌 형태로 허가를 받은 모기 기피제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한 5, 6년 전부터 식약처가 계속 강조를 해온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기 기피제의 주 성분이 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유효성, 모기를 얼마나 잘 쫓는지 아니면 우리 몸에 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했을 때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입장을 진작부터 내놓고 있었어요. 근데 교묘하게 판촉 활동을 하는 거죠. 이게 모기 기피제인 것처럼. 하지만 뭐 유심히 살펴보면 그 제품들은 방향제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거는 뭐 특별히 전문 지식을 갖지 않아도 제품에 나오는 제품 설명 이런 걸 유심히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이기도 하죠. 백신 예방주사 주사 맞은 다음에 당일날은 샤워하지 마세요.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다들 맞으셨겠지만 저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고 그때 이제 그 병원에서 나눠준 홍보 전단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예방접종 받은 뒤에 당일은 샤워를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상식이겠거니 했던 그 문구에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왜 샤워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의사들한테. 선생님은 백신 맞으셨어요? 맞았다죠. 그러면 그날 샤워하셨어요? 샤워하죠. 전단지 보니까 샤워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그게요, 주사 자국으로 물이 들어가서 2차 감염을 일으킬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샤워는 어떻게 하셨어요? 방수밴드 붙이고 하죠. 그때 이거는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 근원을 쭉 찾아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불주사라고 얘기했던 두창이라고 하죠. 두창. 초창기에 이런 약이 약병에 들어있으면 이 두 갈래로 갈라진 포크 같은 분지침이라고 하는 걸 이 약물을 적셔가지고 요 사이에 약물이 머금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어깨를 피가 맺힐 정도로 굉장히 깊은 20번 내지 25번을 찌른다. 이런 접종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상처가 크게 나잖아요. 그래서 이 크게 난 상처를 통해서 감염될 확률이 있으니까 그날은 물에 닿지 마십시오 하던 차원에서 이게 이제 주사 맞은 날 당일에는 샤워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전해져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해외 사례를 엄청 확인을 해봤어요. 중국, 일본, 뭐 유럽, 미국. 근데 세상 어느 나라도 백신 맞은 그날에는 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 영국 같은 나라들은 우리 애기 백신 맞고 수영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 상관없습니다. 다들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중국이 제일 과학적인 설명을 내놓는데요. 우리 좀 선입견하고 많이 다르죠. 세게 문지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물이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사 맞은 날 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건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 지침이 공식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